안녕하십니까. 닥터스 프로그램 부수기 닥부. 오늘은 연화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 연화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연화검사는 연화곤란, 디스파지아가 있을 때 필요한 검사죠. 그러면 디스파지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디스파지아, 연화곤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연화검사. 그렇죠. 다음을 보게 되면 연화검사 VPSS란 무엇인가? 비디오 투시 연화검사예요. 비디오 투시 연화검사라고 하는 것은 조영제, 즉 바륨을 섞은 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씹거나 삼키면서 엑스레이 선으로 투시하며 관찰하는 검사가 연화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는 연화곤란의 유무라든가 정도뿐만 아니라 연화곤란의 기전을 확인을 하고 치료 방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확실한 표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하지 않지만 재활에서는 이 연화검사 VPSS 검사 결과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있어야 연화 재활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화의 곤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원인으로서는 구강이나 인두, 식도에 종양이 있을 때죠. 그러면 삼킴이 곤란하겠고, 뇌졸중이 있어도 뇌 기전에 문제가 생겨도 연화곤란이 생길 수 있고요. 외상성 뇌손상, 파킨슨, 근위축성, 다발성 경화증, 치매, 중증 근무력증 이런 건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근육의 문제다. 삼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삼킴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연화곤란이 생기고, 연화곤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 너무 저하가 되죠.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연화곤란이 생겼으면 우리는 재활을 받아서 그 기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재활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연화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린 요양재활 간호사로서 연화검사 VPSS 결과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연화검사 VPSS 결과지의 파스 점수란 어떤 거냐? 이 파스에서 P는 피네트레이션이라 그래서 투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A는 아스피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스케일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화 재활의 경우는 이 파스 점수와 발병일에 따라서 재활 치료를 상태에 맞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연화 재활은 연화 재활 정기 자극 치료와 연화 장애 재활 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태에 따라서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연화 재활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화 재활 결과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그 결과지가 없으면 재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파스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러한 결과지에 대한 판독을 우리 간호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스 점수, 자 1에서 5점은 피네트레이션 투과라고 하고요. 6에서 8점은 아스피레이션 침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에서 5는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하고 6에서 8은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하는지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계 같은 경우는 정상 단계예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정상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체 구조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여기가 기도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식도겠죠. 그리고 기도를 막고 있는 이 부분 후두겠죠. 그래서 파스 1단계는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이러한 정상 단계를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스 2,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만
삼켰을 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지만 여기 이 부분이 성대예요. 여기 위까지만 가고 기도 밖으로 다시 배출되는 단계, 이것이 파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스 3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어요. 음식물이 후두가 아닌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성대 위 요까지만 가고 기침을 해도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머문 단계입니다. 요것을 파스 3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음식물이 그럼 머물렀으면 이건 아스피레이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검사할 때는 뭐 아스피레이션 될 정도로까지 검사를 하진 않고 나중에 다 어쨌든 간에 흡인됩니다.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스 1, 파스 2, 파스 3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상 단계와 조금은 가능성이 높은 단계가 파스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파스 4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성대까지 내려온 상태지만 다시 기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단계다. 자, 어렵다. 그죠? 자, 음식물이 어디? 기도로 넘어갔어요. 그죠? 기도로 넘어가서 성대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다. 1에서 3은 어떤 거였어요? 성대 위까지. 그죠? 여기까지만 음식이 내려왔었다. 배출이 되는 단계가 2단계고 배출이 안 되는 단계가 3단계였다. 이렇게 아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4단계부터는 어떻다? 성대까지 내려왔다. 그쵸? 성대까지 내려왔다. 근데 다시 배출할 수 있다. 기준이 그럼 뭐다? 성대다. 성대를 기준으로 성대 위까지 왔느냐, 성대까지 내려왔느냐, 성대 아래까지 내려갔느냐, 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성대면 여기까지 왔느냐, 성대까지 왔느냐, 성대 아래로 왔느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파스 4는 성대까지 왔지만은 기도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단계더라. 그런 거고요. 그러면 파스 5, 음식물이 성대까지 내려오고 기도 밖으로 다시 어떻게 배출되지 않는 단계다. 이것을 파스 5로 봅니다. 그래서 4와 5는 우리가 어떻게 피니트레이션 2가 단계이긴 하지만 3은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계고, 4, 5는 섭취는 할 수 있겠지만은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물론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3과 4, 5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6에서 8은 아스피레이션, 침투 단계라고 했어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파스 6, 이거는 어때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성대 아래까지 들어오고 다시 기도 밖으로 배출이 되는 단계다. 즉 기침 후에 제거가 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스 7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성대 아래까지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6에서 7은 성대 아래까지 들어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7단계는 폐에 흡인이 됩니다. 기침 등의 반사가 나타나지만 기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단계, 요 단계야말로 위험한 단계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파스 8,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성대 아래까지 들어오고 6, 7, 8 다 성대 아래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스 8은 기침 반사 없고 흡인되는 단계, 사일런스 아스피레이션 이래 가지고 이거야말로 위험한 단계죠.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파스 점수는 1에서 5점, 6에서 8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 나뉘는 단계는 이런 식으로 나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기준은 성대의 1, 2, 3의 기준이다. 성대 위까지 오느냐, 성대까지 오느냐, 성대 아래까지 오느냐, 그 차이점이 크다는 거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해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검사명, 실행일, 관련 번호, 검사명 같은 경우는 swallowing difficult evaluation 이렇게 하는데요. 엑스레이 포함, 삼킴 장애 검사겠죠. 관련 번호도 똑같은 거 있고요. 판독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도 이렇게 나와 있고 판독 의사도 이렇게 성함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능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병원마다의 약간의 폼 형식이 다른 것 뿐이지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올 수도 있고 1장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2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판독 결과랑 결론이랑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코멘드가 같이 붙어 있었어요. tongue and jaw mobilization exercise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영어 발음이 조금 구리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혀와 턱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넥 스트립 머슬 또한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팔로우는 애프터 3 months late 석 달 후에 오라는 얘기죠. 대부분 팔로우는 3개월마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재활을 하는데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도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재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을 조금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데 결과가 좋다. 그럼 이분은 재활을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활을 좀 거쳐야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머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벨루에이션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또 다른 기능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검사 결과지이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관련 번호에서는 이분은 또 다른 거죠. 병원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오랄 파저 구강 단계예요. 로테토리 텅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에요. 회전혀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인텍트 불완전하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 포스테리어 프로페링은 딜레이드 지연된다 이런 얘기인데 혀를 효방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지연된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바링기얼 파즈 이거는 인두 단계예요. 발레큐럴 리마인드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구개에 잔여물이 있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라랭기얼 이벨루에이션 컴플리티드 완전하다. 후두가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후두가 상승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꿀꺽 삼켰을 때 우리가 이런 근육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한 것은 완전하다, 괜찮다 이러한 얘기인 거고요. 에피글로틱 클로저 이것도 컴플리트 이것은 어떤 거냐 후두개 폐쇄가 완전하다. 기도를 막아주는 후두개도 완전하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다 이러한 얘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피네트레이션과 아스피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세미 솔리드 허니 디크는 페니트레이션 투과가 되지를 않고 세미 솔리드 푸딩 딕 이것은 요플레 같은 거죠. 이것도 투과는 되지 않았다. 자, 스몰 리퀴드도 투과가 되질 않았고요. 라지 리퀴드는 투과가 됐어요. 파스 5로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약간 젤리 같은 솔리드 리퀴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작은 물도 근데 많은 물을 삼킬 때는 파스 5단계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삼킴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코 파링기얼 오프닝 이렇게 하는 것은 인두가 융기가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얘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리코멘데이션이 어떤 거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다이어트 시기는 트라이 다이어트 1을 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gradually 스파지아 다이어트 빌업 2 D3까지 세워라 이러한 얘기인 거고 without food tickler 이것은 연화제죠. 이러한 것 필요 없이 그래서 결론은 피니트한 아스피레이션은 없으나 오랄 파우즈 저하가 저명하여 다이어트 1C도 그리고 아스피레이션 신텀 없으면 다이어트 3까지만 비록 바랍니다. 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검사 결과지 해독은 어설프게 해독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환자분의 기능검사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파스 3, 파스 7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오랄 파즈, 파링글 파즈, 크리코 파링기얼, 리코멘데이션. 그래서 결론은 액체류는 연하 사용 바랍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하 기능이 크게 좋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거고요. 다음은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기능검사 결과지인데요. 다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마다의 기능검사 결과지는 형태는 다르지만 판독 결론은 비슷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디피니트한 아스피레이션은 없으나 오랄 파즈 저하 매우 심해서 어떻게 L튜브 피딩 유지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화제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L튜브 유지해라. 이러한 결론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해독을 몇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파스 1, 2, 3, 4, 5 이 정도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아주시면 더욱 좋고, 이 파스 단계가 1에서 5는 피네트레이션, 2가고 파스 6에서 8은 아스피레이션, 흡인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단계를 잘 구별해 주시고 기능검사 결과지도 이런 식으로 연화제를 사용을 해라, 아니면 이분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는 L튜브 피딩을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지 해석은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제가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해독을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연화검사를 하는 이유라든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이 강의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연화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화곤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의 구조적 이상과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고 기도 흡인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시기, 연화 자세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화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연화검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진행 절차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하나 사라졌네요. 첫 번째, 휠체어나 의자에 앉습니다. 대부분 연화곤란이 있는 분들이 조금 움직이기가 곤란한 그러한 분들이시죠. 자, 두 번째, 소량의 조영제가 포함된 음식물, 이렇게 요플레, 죽, 밥, 물 등등을 단계에 따라서 삼키는 거고요. 삼키는 과정을 엑스레이 선을 투사해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광섬유 내시경을 통해서 흡인 여부, 성대마비 여부 등을 관찰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비조를 분석하면서 구강 섭취가 계속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향후 쓰기를 공급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 절차를 하고 이것이 다 끝나면 아까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에서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한 20분 정도. 환자분의 협조대에 따라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검사 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연화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검사 중에 음식물이 기도나 폐로 흡인되어 폐렴이나 기도 막힘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화 검사는 큰 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다 처치가 가능을 해요. 그래도 혹시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연화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 연화검사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앞으로는 재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양재활이거나 재활 선생님들한테는 이 연화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파스 단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긴 시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